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의원 재량 사업비로 논란을 빚은 청주시가 이번에는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개정 조례안을 보면요, 기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던 환경관리본부가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이 됐고 재정경제위는 재정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좀 생뚱맞네. 재정하고 환경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아니 예전에 그 문화체육관광 있잖아요. 요거 세 개 합칠 때에도 말이 좀 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어령 비어령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재정환경위원회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억지로 꿰맞춘 듯한 이런 느낌은 사실 들어요. 환경부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쓰니까요. 아니 그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죠. 아 그런가요? 사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네. 이 환경 관련된 분과가 이렇게 재정에도 붙기도 하고요. 도시 건설에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지에도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슈 지역 사회의 이 지방자치의 이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건데 네. 이제 청주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이 환경관리본부가 네. 최근 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진주산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네. 또 그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 그 ES 청문과 관련된 부분도 환경관리본부에서 모두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에 근접해 있고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런 환경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자면 결국 환경관리본부가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가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게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옮겨간 재정경제위원회 네. 요게 재정환경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는 요게 네. 이제 팩트잖아요. 네, 이게 조례안의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여기서 예. 그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사람인데요. 예. 자, 김용규 현 도시경제위원회 이제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죠. 예. 그다음에 박완희 예, 청주시 의원 이 두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네. 우리 김용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청주시에서 가장 큰 문제 특혜 의혹이 이제 있었던 사건이 청주시 제2 매립장에 네. 이제 그 부지 선정하고 그 관련이거든요. 그쪽 아주 집요하게 파헤쳤잖아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제 소수당이었지만 김용규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이제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재선이 돼서 우리 7기 그 7대 이제 그 우리 청주시 7대 시의회에서도 본인이 7대 이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아주 크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됐던 의혹들을 갖다가 파헤치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이와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김용규 의원은 되게 껄끄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환경 전문가죠. 그렇죠. 환경운동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가로 해왔고 또 본인이 시의원에 당선돼서 그러니까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쪽 분야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주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의원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두 의원이 손을 떼게 됐다는 겁니다. 잠깐. 박완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럼 바뀌어버린 거네? 아니죠.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던 거기에 보면 이제 환경관리본부라든가 청주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저기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하던 일을 뺏어가 버린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렇죠. 말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잘 감시할 의원들이 사라져 버렸다. 이로 인해서 과연 이득을 볼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그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박 기자 계속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이 분쟁 자체가 애초에 이 재정경제위원회가 본인들이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적다, 그러니까 늘려달라, 일을 더 하고 싶다. 사실상 되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나왔던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20개가 넘어가면서 다른 곳은 뭐 12개, 13개 정도 되거든요. 많기는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긴 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최초의 재정경제위원회가 요구했던 건 이 환경관리본부가 아닌 회계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까지 담당하겠다.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모두 우리가 그건 그림이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 그게 이제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던 소관부서입니다. 회계과가. 예. 그래서 뭐 당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행정문화위원들이 의장실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등 왜? 한바탕 소론이 있었다는 거죠. 회계과를 줄 수 없다. 넘겨줄 수 없다. 회계과가 일을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으니까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우리 소관부처의 일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고 막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좋게 얘기야. 좋게. 이제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예. 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제 두 위원회 간의 분쟁으로 촉발됐던 게 갑자기 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불똥이 튄 건데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전날 의원총회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내용으로 비공식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전날 저녁에 이 모든 게 통제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 관련된 논의를 하자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배분 문제를. 그래서 그 의원총회 통지를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모 의원이 계속 환경관리본부를 넘겨야 된다. 네. 콕 집어서.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업부서도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차량 등록 사업소나 그 하수도 사업소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굵직한 것들이 도시환경 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고 네. 요걸 이제 넘겨주겠다. 뭐 이런 안까지 구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환경관리본부는 절대 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 논쟁이 그 의원총회에서 계속 수시간 반복이 되니까 결국 의원들이 어떤 합의를 했냐면 그렇다면 의회 운영위원회에 이 안을 넘기자. 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당 의원 환경관리본부를 우리 쪽으로 넘겨라 라고 요구한 해당 의원은 왜 하고 마는데 놔두고 환경관리본부에 이렇게 애정을 보였을까요? 그 문제를 일단 그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요. 네. 우선 그런 분들의 나는 그 발언은 문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의록에는 없다는 거예요. 응? 회의록에. 속기록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정회를 신청을 한 다음에 네. 정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요 발언들이 다 오갔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야. 정식 회의를 하면 네. 회의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네. 자, 그 남아 있으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꼼수를 쓴 거죠. 일단 꼼수가 동원된 거죠. 우리가 이 방송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 손님이 왔어. 예. 아니면 뭐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말을 다시 맞춰봐야 될 게 있으면 마이크 잠깐 내리고 네. 방송 안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말을 어느 정도 맞추잖아요. 꼭 지금 그런 모양새네. 그렇죠. 마이크 끄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회를 예. 선언하고 네. 그 사이에 의원님 우리 뭐 이거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 실제로 이 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을 두고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 회의록 한번 보자. 여러 의원들께 물어볼 필요 없이 네. 본인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눈 논쟁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회의록을 딱 봤더니 없어. 없어요. 그냥 문제 제기
그리고 그냥 바로 결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상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관심법을 썼나 봐. 아, 선수인 거죠.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아도 속마음들을 서로 꿰고 있었나 봐. 네. 예. 그러니까 뭐 요 해당 의원 말로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라고 한 게 이거 타 위원회 소속이에요 본인도. 근데 이제 중재자인 역할을 본인은 취했다고 스스로가 얘기를 하죠. 도시건설위원회의 환경관리 그 본부를 그 넘겨줘라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거를 제3자인 타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의원이야 뭐 본인 스스로가 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고 내가 이제 그 초선 의원이 아닌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얘기를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또 요 안에 뭐 개입 아닌 개입을 한 의원님이 계세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모두 그 위임을 받고 여기서 결정하기로 하는 10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한 명의 의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표결권은 없지만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청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10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간 거예요? 네. 오션스 11? 근데 네. 그분의 위원회도 네. 재정경제위원회도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아닌 네. 다른 위원회예요. 이분도. 위원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더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의회 운영위원회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하수도 사업본부랑 네. 이제 그 차량 등록 사업소를 네. 그 이관시키는 걸로 하고 네. 왜냐하면 환경관리본부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해요. 이건 실제로 그 의회 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고 그렇게 얘기가 된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이 이제 제 새로운 3자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가 너무 이제 뭐 일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 관련된 거를 뭐 넘기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한 발씩 담그는 거죠. 이 회의 자리에. 그러더니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표결로 붙여지고 요게 논쟁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가 결국에는 6대4로 요 환경관리본부가 이관되는 걸로 결정이 돼버린 거죠.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 회의록에 딱 한 분이 그 다른 분들은 다 정회 때 발언을 하셨던 거고 네. 실제로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과정에 발언을 했던 분이 있어요. 네. 그 의원님은 뭐 제 회의록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오창읍의 이영신 시의원인데 네. 이분께서는 본인이 그 환경관리본부를 재정경제위원회 본인이 소속된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을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박완희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시의원이 이런 전문성의 이런 가지 문제들을 다시 반박을 했고요. 요 내용밖에 없습니다. 회의록엔. 그리고 나서 정회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제 6대4로 그렇게 이관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대로 본회의에 넘겨져서 이제 결과가 그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바람이 불었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것이 팩트를 갖다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저희들은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바람의 실체가 뭐냐? 혹시나 그러길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바라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면 이것은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그 회의록도 중간중간에 비어 있어 버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려보고 해당 발언을 했고 의회 운영에 참석했던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노코멘트. 아니 근데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 시의회나 도의회, 국회도 마찬가지고
회의를 할 때 회의 이면에서 한 이야기들 이건 효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할 때는 예. 다시 모여요. 그 속기가 돌아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 기형적인 게 논의가 되다 보고 이제 찬반 논쟁이 있고 그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중간 거 없이 과정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계획진 누군가가 하면 네. 어떤 사람이 한 다음 잠시 정회에서 얘기를 하자. 예. 근데 이것조차도 이런 과정을 이제 의회 사무국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속기라고 그렇죠, 기록을 하고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제 의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사무국장이 네. 그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회하고 뭐 정회하신 다음에 논의하시죠. 뭐 정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네. 아니, 나를 대의하는 기구에서 회의록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논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가 안 나와요. 본인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도 완전히 거의 못 보는 상태고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고 표결 결과도 알 수 없고 이러니까 이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 요거 계속 그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김용규 의원이라든지 다이옥신 배출 문제 박안희 의원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는 그냥 힘이 쫙 빠질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박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냥 이렇게 이제 본인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냥 멍하다. 그냥 멍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해당 환경관리본부를 콕 집어서 이거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 계속 주장했었던 그 해당 의원의 입장은 어때요? 사실 우리 쪽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은 그 어디에도 껴있지 않지만 네. 너희가 이 환경관리본부를 얘네한테 줘야 돼라고 이제 훈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의 입장은 이제 그분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산업의 대표와의 이제 동문 관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여러 의혹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나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 아니겠냐. 네. 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 본인의 이제 음해가 나에게 동문이에요? 예. 그럼 더 조심할 것 같은데 오해 사기 딱 좋잖아요. 네. 예.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뭐 살아오지도 않았고 나는 절대 그런 관계 때문에 의정을 펼치진 않는다. 다만 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부터 환경관리본부를 콕 집진 않았지만 나중에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내놓는다고 하니 이걸로 이관해라라는 이제 그런 식의 제안 차원이었다. 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결국에 표결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안에 찬성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이 묘하게 또 넘겨지네. 어쨌든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그 표로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 기자 말처럼 동료 의원들의 찬성표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적어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청주시 의원분들이 이제 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안에서 정말 그러면 40여 분의 그 이제 의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규 의원이나 박완희 의원 정도 이외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분들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고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닌데 굳이 뭐 직접적인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렇게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묻어간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요하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굳이 조심스럽게. 안 된다는 환경관리본부를 콕 집어서 계속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도 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 모든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정작 당사자인 재정경제위원회 모 의원 그 최초의 이 뭐 분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의 재배분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분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그분 말씀은 자기도 이게 왜 우리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엉뚱하다. 잘못된 것이라고도 외부에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한테 온 만큼 열심히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에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해주셨는데 이 환경 문제 지금 대두됐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부터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해 왔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들 그리고 이 문제를 수년 동안 공부했던 분들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루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야구 그 이제 야구 국가대표로 그 대표팀으로 뽑아 드렸는데 감독이 갑자기 축구 너 저 축구 종목에 나가라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근데 또 알아요? 그 재정환경위원회에서 다크호스격인 의원이 또 나타날지?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살이라는 게. 저희가 감시자의 역할로 와파에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박완희 의원하고 김용규 의원을 언제 우리가 초대를 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이간질 시켜보게. 그 박완희 의원에게는 당신이 초선이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핫바지 된 거다. 그리고 김용규 의원에게는 당신은 재선인데 뭐 도대체 뭐 하느냐. 그동안 뿌려놓은 씨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그냥 헛발질을 하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건가? 이 박 기자 요 얘기는 뒷얘기가 좀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위원회에서도 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복지교육위원회는 사실상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관기관들이 상당 부분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복지교육위원회 안에서조차 교육작 빼고 복지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안까지 나왔었어요. 잠깐 뭐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가 그 행정문화위원회로 이관이 됐어요. 관계 소관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럴 거면은 교육자 빼고 복지위원회로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는 된 사안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재배분 문제, 이 조례안 개정 자체가 아무런 고민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청주시의 조직 개편에 맞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너 가져 이래 버리니까 정작 그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대체 어딜 가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남는구나. 그럼요. 떡볶이 집에 갔는데 메뉴판에 떡볶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바꿔버린 거죠. 아무런 고민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문제점들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고민을 당장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거 계속 이걸로 문제 삼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노코멘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의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뽑아주는 사람들인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왜 이 개정안에 찬성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다른 추측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답하죠 사실. 우리 박명 기자 혹시 얼음공주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입을 얼어붙게 만드는. 저 쓸모없는 아재 개그 저거. 우리 김남균 기자는 TV에만 나가면
입이 살아. 근데 이곳 스튜디오만 오면 갑자기 아재 개그 쪽으로 돌아가. 오늘 첫 출연인데 박 기자 느낌이 어땠어요? 네, 상당히 재밌었고 좋은 주제들을 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취재 뒷얘기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문사는 되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 어떤 회사는 오전에만 한 번 이렇게 회의하는데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기자가 이제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저기 하는데 좋은 의미로 보면 기획이죠. 그런데 나쁜 의미로 보면 또 이제 검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인 뉴스조차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자유로운 기자들의 공동체 쓰고 싶은 거 기자들이 마음껏 쓰게 있잖아요. 사전 뭐 기획회의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내킨 대로 쓰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자사를 디스하는 것 같아. 좋은 신문사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 이런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저희 신문사 있잖아요. 우리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그 우리 초대 대표였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죠. 퍽이나. 살아있는 권력? 지금까지 언기레기연합 3호 기자 박명원 기자의 신고식. 오늘은 절제 의회 브리핑이 됐네. 네. 잠시 뒤에는 이제 국회 브리핑인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